슬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들끼리 파티하더니 우리나라 증시가 곧 개장한다고 하니까 파티를 끝내려는 모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슬슬 우리나라 장 열릴 때 되니까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도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라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슬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들끼리 파티하더니 우리나라 증시가 곧 개장한다고 하니까 파티를 끝내려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라클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 봤더니 한 금융 매체가 오라클의 실적이 나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쇼크를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라클을 던지기 시작했고 장중 7%나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데 저것조차도 결국 저 사람의 의견 아니냐, 저게 무조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저가 줍줍이 나타나며 마이너스 2.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만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안 그래도 최근 증시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기술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버블 이야기가 또다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뭐 아직은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면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미국 셧다운은 이어지는 중.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장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은 이 셧다운도 트리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셧다운은 7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는 민주당 책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셧다운 덕분에 12월까지 금리가 50bp 인하가 될 확률이 81%로 사실상 그 정도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증시 또 바이오 성장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늘 금리 인하 시기에는 한 번씩 큰 쇼크가 나타나면 면서 증시가 부러진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언제까지 이 황금기가 이어질지 조금씩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반까지 증시가 계속 달리면은 내년 중반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환율이 좀 이상하네. 우리가 쉬는 동안 환율이 좀 이상합니다. 막 주변에서 환율 이야기를 슬금슬금 하고 있어요. 어느덧 1420원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전에는 1400원이 천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쉬는 사이에 갑자기 1400원을 뚫고 올라갑니다. 자, 보통 환율이랑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는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고 환율이 떨어질 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된다면은 금요일에 국장에서 혹시나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갈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팔고 나간다, 장 초반부터 판다,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거칠어질지 체크를 해보고 이제 주식을 거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뭐 초반부터 뭐 그렇게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큰 걱정할 필요 아직까지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환율이 튀는 이유는 뭘까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관련 협상 진전이 더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화 스와프 논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그냥 말 그대로 커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엔화의 움직임도 변수라고 합니다. 아베노믹스를 지지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된다면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는 엔화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동조화 현상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약세가 되는 그런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솔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나라 장이 열린 건 아닙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고, 다만 이렇게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더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국장으로 넘어오고 싶었다면 이번 환율이 올라갈 때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엔터를 다시 볼 시간이 다가온다. 최근에는 로봇, 반도체, 조선, 방산 이런 친구들이 많이 뜨겁고 그 외 주식들은 코스피 지수만큼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통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였죠. 하지만 이 엔터를 다시 볼 시간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캐대언의 효과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BTS 멤버의 순차적 복귀와 투어 재개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기가 딱 나올 때 그때 분명 주가가 크게 뛰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는 이미 불핑이 돌아왔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한 다른 아티스트들의 신곡 발매, 공연 등이 나타나면서 탄탄한 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앞으로 중국향 기대감이 분명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게 나타난다면 또 다른 스토리가 나타나며 엔터주의 급등을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 내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금값 서성처 4,000달러 돌파. 야, 하루하루 오르고 있습니다. 금값 대단합니다. 이유는 동일하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그리고 프랑스에서 정치 불안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금은 4,000달러를 돌파하며 올해 들어 50% 넘게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미친 수익률이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무려 45년 만에 이러한 급등세가 나타난 거라 절대 노멀한 흐름은 아니라는 걸 아마도 기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만 금값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돈을 사는데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한돈에 80만원을 이미 넘겼다고 하는데요. 자, 얼마 전까지만 들어도 금값이 올라가면서 돌반지를 한돈으로 하지 않고 반돈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반돈도 부담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뭐 반의 반돈을 해야 되는 걸까요?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가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중심에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어떠한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책을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갈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지금 대통령은 마크롱인데 국회에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부 다 반대가 나오니까요. 예산안 등에서 타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난립니다. 최근 1년간 총리가 4번이나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총리가 물러났는데 이는 한 달 만에 사임한 거라고 합니다. 진짜 이 정도면 국정마비 그 단어가 딱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건 경제라고 합니다. 지금 프랑스는 빚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달 피치에서는 신용 등급까지 하락시킨 적이 있어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출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야당 쪽에서는 그거를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출을 줄이면 국민이 싫어한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프랑스는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상 지금까지는 답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테슬라는 급락했습니다. 신차 기대감에 올랐던 테슬라, 그런데 너무나도 큰 실망감에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차를 공개했나 봤더니 기존보다 5,000달러 저렴한 모델 Y의 새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은 저가 경쟁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이게 무슨 신차냐 그냥 모든 옵션 다 뺀 차량, 깡통 차량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꺼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떤 차인가? 가격이 싸진 대신 인테리어가 단순해졌고요. 주행거리도 짧아졌고요. 뒷좌석에 디스플레이 없어졌고요. 스피커 개수 줄어들었고요. 1열에는 통풍 시트가 없어지고요. 그냥 말 그대로 깡통 버전을 꺼냈다 보니까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 4%나 하락했어요. 다음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유럽도 관세 올리기 시작. 전 세계가 관세 장벽을 세우게 되려나요? 갑자기 EU에서 영내 사업보를 위해서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올까라고 봤더니 일단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인데 당연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금요일에 이제 증시가 열리면 철강주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한국에서 회담. 이번 에이펙은 큰 행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에이펙을 계기로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에이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기대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인한 관세 협상, 거기서 이제 환율이 또 잠잠해지는 그러한 이벤트가 될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한중 외교가 긍정적으로 나타날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단체 관광객도 무비자로 들어오고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한령 해제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만나게 될지 이런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